영어 원서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책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서술어가 came으로 된 문장이 있었고 and로 이어져서 but이 서술어인 문장 두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집에서 나와서 loaf 한 덩어리 of bread 빵의 한 덩어리를 샀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구에 대해서 배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된 지금 여기 toward 8 o'clock 요건 전치사구죠. of 12도 전치사구고 of the house 이것도 전치사구고 of bread at the bakers도 전치사구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뼈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전치사구들을 구별해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단어만 가지고 뼈대를 찾으면 뼈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장은 비교적 짧은 편이네요. 자, 오늘 배울 문장도 역시 뭐가 어쨌다부터 찾아봐야죠. 서술어가 될 만한 낱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서술어는 뭘까요? 일단 얼른 눈에 띄는 낱말이 was가요. was는 아주 대표적인 서술어죠. 그리고 뒤에 learned도 있습니다.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원래 모습이 이제 learn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지금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서술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다자로 끝나는 낱말 서술어는 지금 두 개입니다. was는 무엇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다 그런 뜻이고요. learn은 무엇이 뭐를 배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지금 두 개가 됐어요. 서술어가 두 개라면은 문장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커머도 없고 and는 맨 앞에 있죠. 이 두 서술어 사이에는 and가 없어요. 그러면 두 문장이 연결되는 형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서술어가 두 개일까요? 이 문장의 구조를 미리 좀 살펴본다면요. 전체 문장은 was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was로 구성되는 문장 속에 learned로 만들어지는 작은 문장이 들어가서 이 문장, learned로 된 문장이 was로 된 문장 안에 포함되는 형태 이런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해서는 learned가 속으로 들어가고 was가 전체 문장을 구성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일단 해석을 하고 나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was로 구성되는 문장부터 찾아봅시다. 자, was는 뜻이 무엇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다는데 지금 배치 문장이 이제 구성되는 낱말의 배치가 주어가 앞에 오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걸 이제 문법용어로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보어가 뒤에 오고 가운데 was가 옵니다. 그래서 이 was의 앞쪽에서 주어를 찾으면 되고요. 이 뒤쪽에서는 보어 어떤 상태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and는 접속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으면 주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것이 존재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 이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교롭게도 보면은 이 learn이 또 스스로로서 문장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learn 자체의 주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learn의 앞쪽에 지금 붙어있는 명사가 the villagers입니다. the villagers가 learn의 주어 역할을 해야만 앞에 배치된 낱말로서 구조가 딱 맞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낱말이 all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all은 was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 낱말이 all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s로 구성되는 문장은 that was all이 뼈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이 모든 상태였다 이런 뜻인데 all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명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전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명사로 쓰였다고 봐야 맞겠어요. all이. 왜냐하면 지금 뒤에 문장이 왔잖아요. learn으로 된 문장이 그럴 때 이제 명사 플러스 문장 해서 이 문장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배운 적이 있죠. 지금 이 구조가 딱 그 구조입니다. all이 명사이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all을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구조는 이러저러한 모든 것, 이러저러한 전부였다. 대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was로 된 뼈대는 찾았으니까 이제 learn으로 된 문장만 해석하면 되는데 was로 된 뼈대를 간략하게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was는 자주 사용되는 아주 흔한 서술어라서 was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was는 무엇이 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 정확한 뜻은 무엇이 이런 상태로 존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was 앞에 주어가 추가되죠. 그 다음은 보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 문장은 이런 식으로 was의 앞뒤로 한 낱말씩 추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이 이 상태로 존재했다는데 의역을 하면 이것이 이것이었다. 이것이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learn으로 구성되는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learn은 뭐가 뭐를 배웠다인데 배웠다 대신에 배우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나 무슨 과목 또는 기술 같은 것을 말할 때는 배웠다라고 영어를 배웠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나 사실은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면 배웠다라고 안 하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learn은 알았다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learn도 그래서 앞에 지금 주어가 와야죠. 명사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villagers가 주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그 마을 사람들이 villagers는 이에다가 R을 지금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village가 마을인데 이렇게 R을 붙이면 마을 사람이 됩니다. 마을 사람. 그리고 S가 붙었으니까 여러 명을 말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를 붙였죠.
이 글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the를 붙인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미들섹스의 리틀 빌리지죠. 그래서 미들섹스의 리틀 빌리지를 뒤에서 다시 가리킬 때는 the를 붙이면 그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미들섹스의 리틀 빌리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the가 붙었고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알았는지, 뭔가를 알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 learn의 뒤쪽으로 있는 이 낱말 중에서 배운 내용, 알게 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about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bout 뒤에 있는 명사, about the newcomers 이 부분이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는 뼈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뼈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that night인데, that night을 배웠다, that night을 알았다. 그게 말이 될까요? that night은 그날 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에를 알았다? 그날 밤에를 배웠다? 말이 안 되잖아요. that night은 learn의 동작이, 배우는 동작이 언제 실행되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에 해당하는 낱말입니다. 이렇게 learned 동작을 부연 설명하면은 문법적으로 이제 부사에 해당하는데, that과 night은 두 단어죠. 한 단어면 부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렇게 형성하면 이때는 그 명칭을 절 아니면 구라고 부릅니다.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한 덩어리를 이루었죠. 그러면 절이나 구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서술어가 들어있으면 절이죠.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서술어가 없이 이렇게 낱말들만 모여있으면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that night은 구는 구인데 learned라는 동사를 부연 설명하니까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earned의 뒤에는 전치사구와 부사구밖에 없습니다. 전치사구는 뼈대가 절대 못 되죠. 부사구도 절대 뼈대가 못 됩니다. 뼈대가 되는 낱말은 딱 세 종류입니다. 서술어가 있어야 되니까 동사가 뼈대가 될 수 있죠. 이건 서술어를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사와 명사만이 뼈대를 이루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형용사가 뼈대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사는 부연 설명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at night과 같은 부사구는 절대 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learned의 목적어, 뭘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낱말이 learned의 뒤쪽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이 사이에, 지금 색을 바꿔보죠. 이 사이에 learned의 목적어, 뭘 배웠는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뒷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about은 이렇게 뼈대가 핵심이 있으면 이 언저리를 말하죠.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래서 뒤에 있는 newcomers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데,
newcomers는 new가 새라는 뜻이고 commerce가 on이잖아요. 거기다가 r이 붙었으니까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신입자가 됩니다. newcomer는 새로운 사람, 신입자고 s가 붙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신입자들이 되겠죠. 새로 온 사람은 누구냐? 이사를 들어온 strange family겠죠. 낯선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newcomers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족을 둘러싼 뭔가를 지금 배운 건데, 알게 된 건데, 가족을 둘러싼 뭐 소문, 이야기들이겠죠. 가족을 둘러싼 정보라는 거는 이제 재산 문제나 아니면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들을 따져보면요.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이 새로 들어온 가족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한다는 거, 그리고 13살짜리 아들이 부추가로 나왔죠. 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딸이, 똑똑해 보이는 딸이 빵을 사러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있다는 건데, 그날 밤이 지금 사건의 지금 전개 시간이군요. that night. 그러면 그 딸이 빵을 사러 8시에 나와서 제가 오전에 빵을 사러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술 취해서 왔고, 아들은 부축했고, 저녁 식사로 빵을 사러 딸이 나왔었고, 저녁밥을 빵으로 먹는군요. 이런 내용들을 The Villagers가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신입자들에 대해서 알게 된 이런 것들을 뭘로, 어떤 명사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아버지는 술 먹고 다니고 아들, 딸이 있고 저녁 식사로 빵을 먹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니까 여기다가 그걸 적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신입자들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가 뭡니까 그게? 애매하죠.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하기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신입자들에 대해서 알았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알았는지 딱 꼬집어 말하기 애매하니까 신입자들에 대해서 알았다.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처럼 이제 learn의 구체적인 내용, 뭘 배웠는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더가 나왔는데요. 신입자들이 앞에서 언급된 낯선 가족이죠.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를 붙여서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은 해석이 끝났습니다. that night도 그날 밤에라고 해석했죠. 전체 문장을 한번 간략하게 해석해 보면요. 그리고 저것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새로 온 사람들에 관해서 그날 밤에 알게 된 전부였다.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뒷문장들 여기까지요. 요 부분까지가 오를 이렇게 뒤에서 후치로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 절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전체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 들어있다. 구조를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배울 한 가지를 배워봅시다. 오늘 배울 한 가지는 all 플러스 문장인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명사 플러스 문장의 형태로 전체적인 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사 플러스 문장의 구체적인 사례, all을 문장으로 꾸미는 경우를 지금 배웠습니다. all은 형용사만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모든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로 쓰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전부.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all이 사용될 때에는 이 all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뒤에 붙어서 all 플러스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주 쓰여서 잘 익혀두면 이제 회화를 할 때나 문장을 해석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is가 나왔죠. is는 누가 봐도 당연히 알고 있는 서술어죠. 그래서 all이 주어이고 is love가 문장입니다. all is love. 그런데 all을 you need라는 문장이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ou need가 형용사 절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니은으로 해석해야죠. 모든 것은 사랑이다. 이런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is가 서술어죠. 그러면 이 문장도 all is you가 뼈대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이 문장이 all을 부연 설명해서 이러저러한 모든 것은 당신이다 이런 뜻이 되죠. 해석을 해보면 내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원하는 전부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다. 이런 뜻이 되죠. 너만 있으면 된다. 자,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오늘 배운 that was all하고 같은 구조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that was all. 그러면 그것이 that was all이 그것이 전부다. 이제 all을 꾸미는 문장이 뒤에 있죠. 그녀가 나에게 여기 이제 to me도 전치사 군거죠. 나에게 말했던 모든 것 전부는 그것이다. 그것이 그 여자가 나에게 말한 다였다. 이런 뜻입니다. all 플러스 문장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되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두셨다가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뼈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all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이 뒤에 쭉 나왔었죠. 뒷문장의 경우에도 사실상 뼈대는 이거죠. 주어가 the villagers고 learned가 서술어고 여기 지금 목적어가 하나 있었어야 맞는데 목적어는 지금 생략해버리고 about the newcomers가 부연 설명으로 왔고요. that night도 learn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 해석이 끝났습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at was all the villagers learned about the newcomers that night. 수고하셨습니다. 문장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또 뵙죠.